번째 달려볼게요. 5인조 자전거 절도단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시작합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구석에 세워진 전기 자전거로 한 남성 접근 중. 핸들도 보고 미러도 보고 한참을 만지작. 자, 그런데 말이죠. 슬슬 이제 움직여보기 시작하더니 자, 일행들이 막 이제 와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컴온. 자, 묶여있던 자물쇠를 끊어내고 그제서야 자유의 몸이 된 저 전기 자전거에 휙 올라타더니 그러고는 출발. 저 녀석 좀 타네. 웃으면서 일행들도 같이 저렇게 따라갑니다. 이게 내 전기 자전거였으면 자물쇠를 끊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절도입니다. 지난해 11월이고요. 대구 달서구에서 남성 5명이 300만 원짜리 전기 자전거를 훔쳐갔습니다. 모두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요.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와중에 또 옆에 있던 차량 손잡이도 잡아당겨보고 이런 모습으로 봐서는 아마도 차량 털이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 전기 자전거는요. 제보자 가족이 몸이 좀 불편한데 그 가족이 이용하던 이동수단이기도 했고요. 또 이 제보자가 생활비 벌려고 틈틈이 배달 일을 했는데 그때 쓰던 물건이기도 합니다. 생계수단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요.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침 아파트 CCTV 새 걸로 바꾼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선명하게 찍혀서요. 출동한 경찰도 이거 금방 잡겠는데요?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3개월간 기다렸는데 최근에 이게 미제 사건 등록됐다는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어떤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니, 저게 미제 사건 콜드 케이스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보하신 분들 너무 답답해서 이 수사 과정을 어떻게 된 건지 정보를 받아보셨다고 합니다. 민원을 통해서. 그랬더니 왜 그러는지 참 저도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저 5명이나 되는 절도범들 동선 추적을 한 800m 정도밖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추적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담당 형사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아파트 CCTV인데 다른 CCTV, 인근에 CCTV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동영상, 영상을 왜 그랬는지 확보를 안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저 5명을 다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제 사건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금방 미제 사건이라지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 불러 걷어내면 됩니다. 니들 자수 안 하면 말이죠. 유튜브에서 이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빨리 전기자전거 갖다 놓으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견인비 좀 빌려줘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보시죠. 누군가가 식당으로 이렇게 들어올락 말락 입구를 빙빙 저렇게 돌고 있어요. 자, 그때 들어옵니다. 저 식당 명함 좀 주세요 했더니 사장님이 식당 명함을 저렇게 건네죠. 자, 나갔다가 다시 오더니 사장님 차가 견인되는데 견인비 좀 꺼주면은 내가 좀 이따 밥값이랑 같이 계산할게요. 사장님 흔쾌히 저렇게 돈을 또 빌려주셔. 택시비까지 얹어가지고 자, 지금 또 택시비까지 저렇게 또 줘. 자, 이 남자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가짜였죠. 사기꾼. 자, 경찰이 이 남성을 어이 아저씨 이렇게 딱 부르니까 가가지고 또 영문도 모르고 또 경찰한테 꾸벅 인사를 하네. 잡혔습니다. 검거됐어요. 자, 박 변호사님, 경찰이 길 가는 사람 부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거기다 왜 인사를 해 또? 그건 본능적으로 인사성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사기 범행을 일삼는 사람이죠. 패턴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대전 동구 재래시장 근처의 식당인데요. 식당에 들어가서 전화로 예약했던 사람인데 차가 견인돼서 견인비를 좀 빌려주면 나중에 식사하면서 갚겠다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간 다음에 갚지 않는 방식.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했던 걸로 지금 보이고 지금 3, 4만 원 정도 챙긴 다음에 갚지 않았고 실제로 이게 한 3, 4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어떤 수법에 신고가 접수가 되니까 경찰이 접수를 하고 이 사람을 검거하게 됐는데 검거를 해보니까 유사한 전과도 많습니다. 전화번호도 많이 갖고 있었고 식당 전화번호. 동일 피해 당한 식당이 3곳 더 확인이 됐고 이미 이런 상습 사기범으로 구속된 적도 있고요. 지난해 출소했기 때문에 누범 기간 중이기 때문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차량 지나가자 팔연기. 자, 길 가던 노인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경사진 언덕을 저렇게 쭉 올라가는데 저 앞에 노인이 역시 오릅니다. 자, 그런데 불박차 노인 옆으로 지나가는데 퍽 뭔가 부딪히는 소리. 아하, 이런 CCTV 화면을 봤더니 아이고 오이 나 죽네 아이고 허리 쑤셔 허리 뭐야 삭신이 다 쑤셔 하면서 저렇게 나 죽네. 자, 놀란 운전자가 말이죠 바로 뛰쳐나갑니다. 자, 발연기보다 더 억지스럽다는 팔연기. 지난 9일 오전이고요. 서울 용산구입니다. 제보자가 골목길을 가다가 저 노인과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내려가서 살펴봤을 때는 저 노인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저 망가진 안경값에 파스값까지 25만 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알겠다, 계좌번호 주셔라 얘기를 해도 없다고 하고요. 그럼 휴대전화번호 알려주셔라 해도 없다고 합니다. 굳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시기에 이때부터 조금 의심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단 보행자를 친 거니까요. 합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후다닥 은행 가서 현금을 뽑아다가 드렸다고 합니다. 아하, 이런. 그런데 뒤늦게야 이 블랙박스랑 인근 CCTV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다시 보니까 그 왼팔 부딪히는 모습이 뭔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게다가 접촉사고 난 직후에 보면은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는데 아마 이때 안경을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망가졌다는 안경이 실제로 안경 알이랑 태가 안 맞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거의 뭐 왼팔에 자석이 붙은 것처럼 이거 참 보면 짚는 모습이 보여요. 예. 차에 짚는. 그러니까. 차에 자기가 닿는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블랙박스라든지 CCTV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저런 식의 보험 사기는 꽤 많았고요. 더 문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다쳤다고 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물어주는 경우가 더 많았고요. 보험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험 사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영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옛날식으로 한 것 같아요. 권리죠, 그러면. 저 양반 저 젊었을 때도 얼마나 많이 했을 했겠어. 거예요. 아마 저 개인적 생각인데 했을 건데 옛날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면 영상에 바로 포착이 되고요. 안 저것은 어설프게 해도 안 돼. 안 되죠. 예. 보험 사기죄입니다. 보험 사기죄 처벌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지하철 좌석에 쓱쓱. 지하철 안에서 웬 황당한 모습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시죠. 이곳은 지하철 안인데요. 한 여성이 신발을 벗고 좌석에 딱 양반다리를 하고 착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자기의 짐도 올려두고 한참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있죠. 자, 그런데 옆좌석에 묻은 하얀 액체가 보이십니까? 바로 이 여성이 쓱쓱 묻혀놓은 콧물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이 흘리지 말아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눈물뿐만이 아니라는 그 참 좋은 문구도 있는데 말이죠. 자, 교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게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진인데요. 춘천으로 향하는 그 수도권 지하철 경춘선 열차에다가 저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뭐 좌식 문화를 갖다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평내 호평역쯤 돼서 여성이 갑자기 손으로 코를 풀더니 의자에 닦는 것을 3번, 4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제보자께서 보다 못해서 아니 그렇게 거기다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어폰을 듣고 있는 걸 딱 빼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다시 또 이렇게 휴대전화를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행동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네.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어폰을 딱 빼고 뭐라고요? 하는 것을 말을 안 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는 알겠어. 그리고 이제 3번째 자기 하던 그 휴대전화를 보는 것은 네가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인데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제 법칙인 그 파레토의 법칙을 우리가 이런 몰상식한 행위하고 접목을 시켜보면 저런 행동의 80%는 이런 행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전체 인구의 20%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저런 행동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앞으로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걸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줄은 정말 예, 알겠습니다. 당황했어요. 좋습니다. 예, 다음 또 이어가죠. 구석구석 닦더니 휙휙휙입니다.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자, 일단 만나보시죠. 자, 한 차량이 2차로에 멈춰 섭니다. 자, 그때 운전자가 딱 내리더니
아하, 자, 물티슈를 한 뭉텅이를 들고 보닛 이쪽을 막 쓱쓱쓱쓱 차를 닦기 시작합니다. 아유, 뭐가 저렇게 깔끔하셔. 자, 그런데 물티슈 막 버렸어요, 지금. 자, 조수석 열고 위에도 루프 쪽도 막 닦고 그리고 또 버렸어. 아하, 이런. 자, 일단 마지막까지 기다려. 버리지 않았으면 역시 그거 죽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내 주변에는 정말 없는데 이상하게 사건 반장만 보면 세상 이상한 인간들 다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 일은 바로 어제 인천 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일하는 곳이 저 바로 앞이라서 자주 드나드는데 물티슈가 뭐 이상하게 버려져 있어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저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평소에도 저기에 뭐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담배꽁초 같은 거 버리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이 제보하신 분이 또 광고문 팻말을 세워놓으셨답니다. 여기에 버리면 사건 반장에 제보한다. 아, 진짜요? 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바람에 사건 반장 나오니까 좋으십니까? 보니까 차도 좋은 차인데 왜 그렇게 사십니까? 네, 진짜.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저 차 번호판 저희 다 있어요, 저희한테. 야, 진짜 저희 진짜 유튜브에서 한번 공개할까요, 이거? 빨리 와가지고 지금이라도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사과하시고 가세요.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먼 친척의 결혼 축의금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이 사연자 어머니께서 오윤성 교수님 아주 열성 팬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 의견을 아주 꼭 듣고 싶으시다고 하고요. 일단 그 아버지가 아주 먼 친척 결혼 축의금으로 20만 원이나 보내려고 하시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며칠 전에 어머니한테 그 모바일 청첩장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 계좌번호로 축의금 20만 원 좀 송금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사연자도 아무리 봐도 그 신랑 신부 양측 모두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길래 20만 원씩이나 하시려고 하냐 싶어서 여쭤보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증조 할머니의 여동생의 아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촌수로 따지면 칠촌이래요. 그렇다고 교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몰랐는데 이 정도면 거의 남 아니냐는 게 사연자랑 사연자 어머니 입장입니다. 게다가 가족 누구도 그리고 아버지조차도 이 결혼식장에 직접 가진 않을 거여서 솔직히 축의 안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5만 원도 10만 원도 아니라 꼭 20만 원을 보내야겠다 싶니다. 지나가다 마주쳐도 모를 먼 친척인데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버지입니다. 이 녀석 이거 띡! 야, 백다혜 너 이 녀석아, 우리 상암백 씨가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데 7촌이든 8촌이든 우리 상암백 씨는 다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바일 청첩장도 보내지. 옛날에 그 백제 시절로 올라가서 말이야 그 일대주 할아버지가 의장왕이랑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는 아니겠구나. 아무튼 다 했어. 군소리 말고 너 빨리 엄마한테 이거 송금하라 그래. 동그라미. 아, 역시 저는 우리 박 변호사님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딸이 아빠, 우리가 무슨 해병대야? 아무리 본관이 같아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무려 나랑 칠촌이랑 피가 1리터라도 섞였겠어? 아빠, 그럴 돈 있으면 딸내미한테 돈 좀 써. 진짜 이 인간도 웃겨. 정 그렇게 궁하면 우편으로라도 보내든가. 모바일 청첩장인데 이거 무슨 인심 안 돼. 송금 안 돼. X. 자, 일단 교수님부터 갈게요. 일단 저는 지금까지 들은 그 친척 관계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조 할머니 여동생 아들의 아들. 이게 뭐 칠촌인지 저는 계산을 못 하겠는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같은 한민족이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저분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갖다 반드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예컨대 이전에 증조 할머니의 여동생이 자기가 어렸을 때 물에 빠졌는데 자기 목숨을 구해줬다든지 그런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은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100만 원 줘야죠. 20만 원이 아니라 그건 50만 원을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상암 백씨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면서 그런 백씨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없죠. 저도 알고 있는데 뭐 고려시대 따지고 이렇게 된다면 글쎄 저런 식으로 친척들을 다 챙기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가정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부조금을 갖다가 그 어떤
축의금을 갖다가 보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꼭 물어보십시오. 왜 20만 원을 갖다가 보내야 되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글쎄요, 우리 지금 친족의 범위가요. 일단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증조 할머니의 여동생이면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가 결혼하는 바람에 엮인 거잖아요. 예. 인척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 인척은 사촌까지만 친족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우리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좀 남이네요.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 이렇게 가족들, 친척도 생기는 거를 아직까지도 굉장히 프라이드로 여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걸 아는데 그래도 너무 멉니다. 그분한테 설명드리세요. 제발 저기 사건 반장의 변호사가 거기 우리 친족 아니래라고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자, 제가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의 진정성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온갖 경조사를 다 챙기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애매하면 뭐 본인 금액이 있을 거예요.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애매하면 가는 게 맞는데 아버지가 지금 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10이나 뭐 5가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게 7촌이든 뭐 9촌이든 남이든 간에 친구 또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전 사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사연을 더 물어보고 해야 되지. 아버지 무조건 왜 7촌한테 20만 원 하십니까? 이거는 좀 아버지 결정할 부분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실은 제 나름대로의 돈은 있습니다. 예컨대 양원보, 앵커 100만 원. 아니요, 그렇게 제 금액이 있어요. 얼굴 딱 보면 금액이 떠올라요. 근데 만약 옆에서 왜 양원보한테 50만 원 하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걸 왜 강요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자,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 의견 제가 잠깐 봤는데 모바일 청첩장일 때는 무조건 3만 원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이 이건 남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요. 일단 김JH님 그럼 뭐 사촌이면 200만 원 하시겠네요 하셨고요. 카페님 5만 원만 보내세요 5만 원만 하셨습니다. 아추님 그 돈으로 가족 외식하셔요 하셨는데요. 새벽님은 그래도 형편 되시면 그냥 주셔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